아침에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동전을 집을 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집니까? 지금 당장 손끝을 만져보십시오. 손끝을 서로 눌러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손처럼 느껴집니까? 그 무감각함, 그 저림, 맨손인데도 보이지 않는 장갑을 낀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초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이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양생화학자로 18년을 보냈으며 사람들이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왔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자신의 발을 느끼지 못하고 도움 없이 걸을 수 없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들 모두가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복용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양손의 점진적인 무감각이 2년간 지속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목에 끈을 걸어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는 의사가 권장한 대로 매일 밤 자기 전에 20mg의 아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전도 검사 결과는 계속된 악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무감각이 팔뚝 위쪽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는 아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처방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매일 아침 아연 흡수가 정상 속도의 최대 50배까지 증가하는 9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50배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일주기 생화학입니다. 오전 5시에서 아라 9시 사이에 소장은 특정 효소 연쇄 반응을 생성합니다. 이 효소들은 메탈로티오네인이라고 불리며 아연 분자를 잡아서 혈류로 직접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쇄 반응은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만 일어나며 음식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중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합니다. 또는 아침 식사 후에, 또는 저녁 식사와 함께 밤에. 그리고 그 아연은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섬유질과 결합합니다. 곡물의 비트산과 결합합니다. 칼슘, 및 철분과 경쟁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마도 2%, 운이 좋으면 5%를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병이로 갑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매일 신경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에서 발견한 것,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 전역에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입증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빈속에 미지근한 물만으로 아연을 복용하면 당신의 몸은 제가 황금 흡수창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연은 위를 방해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메탈로티오네인 효소 생산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확히 소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아퍼센트 흡수 대신 최대 100%의 생체 이용률을 얻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이것은 아연이 최고 효소 활동 중에 소장에 도달하기에 정확히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아침 식사가 방해하기 전에 여전히 위를 비울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단 4주 만에 박 씨의 손에 감각을 회복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완벽하게 시간을 맞춰도
아연 흡수를 파괴하는 3가지 흔한 아침 식사 음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복용하든 현재 복용 중인 아연 보충제가 왜 완전히 잘못된 유형일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사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점진적인 신경 손상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독립성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손과 발에 무감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즉시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끝을 함께 만지십시오. 세게 누르십시오. 압력을 완전히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부와 감각 사이에 비닐랩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잠시라도 망설였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며 지난 18년을 한국의 임상실험실과 병원 상담실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즉 사지의 끔찍한 무감각과 저림이 왜 50세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전염병이 되었는지 연구했습니다. 저 자신도 73세이며 제가 발견한 것이 너무 중요해서 조용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하루 12시간씩 일합니다.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무감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경고 사이렌입니다. 발의 감각을 잃으면 부상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작은 물집이 감염된 상처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의 감염된 상처는 궤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진행이 불과 2주 만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만 서울병원에서 900명 이상의 환자가 무시된 무감각으로 시작된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매일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가락, 발, 때로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알약을 삼키는 시간이 신체가 허퍼센트를 흡수하는지 거의 100%를 흡수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않는 검증된 생화학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연은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당신의 신경은 보호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마치 고무로 덮인 전선처럼 말입니다. 아연 수치가 떨어지면 그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뇌가 발가락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내지만 손상된 신경회로에서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저림 증상입니다. 그것이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찌릿함입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모든 것을 바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에는 아연 분자를 붙잡아 혈류로 끌어당기는 특수한 운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반체들은 게으릅니다. 특정한 대사 시간대에만 깨어나서 최대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그 시간대는 하루 첫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열립니다. 왜 90분일까요?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다가오면 식사 전이라도 장세포가 영양소 흡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효소를 생산합니다. 장내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운반 단백질들을 활성화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있고 이 운반체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 준비 단계에서 아연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8% 흡수율과 최적 조건에서 그 50배에 달하는 양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6년 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라는 70세 환자분이
양쪽 발의 심한 저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아연을 복용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신경약물 처방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연을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흡수를 돕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90분 전에 아연을 드세요. 그것뿐입니다.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3주 후 박 씨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 손을 손바닥에서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을 설치게 했던 찌릿함이 사라졌습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 첫 식사 90분 전. 이제 주의에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연 흡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똑같은 답답한 문제를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저림, 발가락 마비, 손과 발이 두꺼운 담요로 쌓인 것 같은 불편한 감각, 세상과 단절된 느낌.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환자가 이미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그렇다면 왜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연 알약을 입에 넣는 정확한 순간이 신체가 5%를 흡수할지 거의 100%를 흡수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배출되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손발에 손상된 신경을 치유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체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소장에는 사이포 안반셰라는 특수한 운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연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작은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하루 종일 열려 있지 않습니다. 소화 시스템의 특정 신호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일주기 리듬, 생체 시계를 따릅니다. 밤새 공복 후 아침에 일어나면 위와 소장은 제가 준비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pH 수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흡수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미네랄이 없습니다. 통로를 막는 음식 입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마법의 숫자는 첫 식사 90분 전입니다. 3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체가 아미노펩티다아제와 알칼리성 포스파타아제라는 효소들을 분비하여 장내벽이 최대한의 미네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효소들은 음식과 함께 또는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복용하는 것과 비교해 아연 흡수가 최대 50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50배입니다. 이 숫자를 새겨두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먹습니다. 또는 점심 직후에, 또는 저녁에 다른 보충제들과 함께. 그러고는 왜 저림이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아연은 통곡물의 피트산, 유제품의 칼슘, 차와 커피의 탄닌에 의해 차단됩니다. 이 물질들은 소화관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신경에 도달하기도 전에 처해로 배출시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도 혼자 채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저려서 그달에만 접시를 3개나 떨어뜨렸습니다. 2년 동안 아연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헛수고였습니다. 아연을 언제 드시냐고 물었을 때 밥과 김치로 아침을 먹으면서 매일 아침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간단한 지시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아연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그것뿐입니다. 음식도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다른 보충제도 안 됩니다. 아연과 물만. 3주 만에 그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2개월 만에 다시 천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손자 손을 잡고 그 작은 손가락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신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연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어 말초신경계로 이동하고 치유를 시작합니다. 신경섬유 주변에 손상된 미엘린 수초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에서 손과 발로 정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코팅입니다. 이제 현재 여러분의 아연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 범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 있으면서 조용히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적은 통곡물 빵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흰쌀밥이 나쁘다고 해서 바꿔 드시게 된 그 건강한 갈색빵 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통곡물에는 피트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장에서 아연과 강력 접착제처럼 결합하여 아연 분자를 감싸고 흡수 없이 바로 처해로 배출시킵니다. 아연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통곡물 빵을 먹으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피트산은 아연 흡수를 최대 78%까지 감소시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한 통곡물 토스트와 함께 아연을 복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액검사 결과 3개월간 매일 보충제를 복용했는데도 아연 수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복용 시간을 분리하는 순간 2주 만에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훨씬 더 흔합니다. 바로 차입니다. 녹차, 홍차, 심지어 오후에 마시는 우롱차까지. 채는 탄닌이 들어있고 이 탄닌은 소화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아연이 장벽을 통과하려고 할 때 탄닌이 흡수 통로를 막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잡고 있어서 가구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2그룹의 아연 흡수를 측정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연 복용 30분 전에 차를 마셨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연 복용 전후 3시간 동안 차를 피했습니다. 차를 마신 그룹은 아연을 42%덜 흡수했습니다. 42%입니다. 즉, 보충제의 거의 절반이 변기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적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칼슘 강화 식품입니다. 칼슘이 첨가된 오렌지 주스, 칼슘 강화 두유, 심지어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칼슘 보충제 알약까지. 칼슘과 아연은 장에서 정확히 동일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둘 다 동시에 도착하면 신체가 칼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칼슘이 이깁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7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양쪽 발에 심한 저림 증상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성실하게 아연을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복용 방법을 검토했을 때 매일 아침 칼슘 강화 아몬드 우유와 함께 아연 알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에 여러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칼슘 섭취를 저녁으로 옮겨서 아침 아연 복용 후 6시간 뒤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5주 만에 왼발의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만에 양쪽 발에서 온도 변화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25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빈속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음식도 차도 커피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확히 90분 타이머를 맞춥니다. 이 90분 동안 신체는 제가 앞서 언급한 효소 연쇄, 반응을 준비합니다. 소장이 완벽한 흡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첫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식사에 통곡물, 차, 칼슘 강화 제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두부를 넣은 담백한 야채국, 찐 고구마 또는 야채를 곁들인 소량의 흰살 생선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아연 흡수를 막는 대신 지원합니다. 핵심은 최소 6주 동안 이 루틴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말초신경의 아연 저장량을 재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림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보십시오. 감각이 얼마나 둔한지 느껴보십시오. 오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45일 동안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다음 다시 손가락 끝을 맞대보십시오.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과 발에 저림을 경험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보는 부분이며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면 해결책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문제는 아연을 충분히 복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신체가 흡수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에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고 있다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고 있다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전에 아연을 복용하고 있다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한 복용 시간 실수는 모두 아연 흡수를 최대 98%까지 감소시킵니다. 즉, 100mg을 삼키면 실제로 혈류로 들어가 신경에 도달하는 것은 단 2mg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소화 시스템이 정밀한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하고 아연 운반을 담당하는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되어 작동할 준비가 된 좁은 시간대가 하루에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첫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열립니다.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에 소장은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효소를 최대 수준으로 생성하는데 이것은 아연 분자를 장벽을 통해 직접 혈류로 운반하는 전문 셔틀처럼 작동하여 정상 흡수율의 50배로 흡수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워의 분비는 지하철에 타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공간을 놓고 밀고 경쟁합니다. 음식과 함께 아연을 복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유의 칼슘, 음식에 철분이 여러분이 드시는 쌀밥, 채소의 섬유질, 이 모든 것들이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아연과 경쟁을 합니다. 겨우 몇 개의 아연 분자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90분 일찍 지하철역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승강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경쟁 없이 바로 전철에 탑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시간에 아연을 복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저림 증상을 겪는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십시오.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그 다음 완전히 빈속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타이머를 90분으로 맞추세요. 이 90분 동안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도 마시지 마시고 차도 마시지 마세요. 오직 맹물만 허용됩니다. 양치질을 하시고 샤워를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셔도 되지만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정확히 90분이 지난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 시간 조절 방법은 3가지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첫째, 빈속은 최대한의 위산 생산을 촉진하여 아연 알약을 완전히 녹입니다. 둘째, 아침 일주기 리듬의 메탈로티오네인 효소 생산 정점이 제가 앞서 설명한 흡수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셋째, 경쟁하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운반 통로의 100%가 오직 아연에만 집중됩니다. 이제 시간 조절이 완벽하더라도 아연 흡수를 완전히 망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의 타닌 성분이 아연과 결합하여 장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통곡물 빵입니다. 통곡물의 피트산은 아연의 최대 적입니다. 통밀빵 한 조각만으로도 최대 6시간 동안 아연 흡수를 7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의 칼슘은 같은 운반 단백질을 두고 아연과 직접 경쟁하는데 칼슘이 더 적극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항상 이깁니다. 아연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이 3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드시면 그 용량을 완전히 낭비하신 겁니다. 시간 조절도 소용없습니다. 흡수 시간도 의미 없습니다. 아연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첫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고 90분을 기다린 다음 계란찜, 토마토, 흰쌀밥으로 아침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안 됩니다. 통곡물 토스트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이 지침을 정확히 따르시면 3주 안에 저림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경회복을 조용히 방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아연 차단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아마도 매일 아침 먹으면서도 장에 통과 불가능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음식들입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이 패턴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결과를 망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성실하게 아연을 복용하지만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손은 계속 저리고 발은 계속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연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커피 탄닌 성분이 소장에서 아연 분자와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것은 아연이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용되지 않은 채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8개월간 아연 보충제를 먹었지만 전혀 개선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저렸고 블라우스의 단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과에 대해 여쭈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셨던 겁니다. 8개월 동안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최소한 전곡까지는 커피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만에 왼손의 저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만에 모든 것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둘째, 통곡물 빵과 시리얼입니다. 통곡물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통곡물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미네랄 차단제 중 하나인 피트산을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트산은 아연, 칼슘, 철분, 마그네슘을 붙잡아 잠가버려서 몸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연을 복용한 후 3시간 이내에 오트밀, 통밀 토스트, 현미를 드시면 흡수의 최대 80%를 차단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심장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스틸컷 귀리를 드셨습니다. 같은 식사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셨습니다. 1년 넘게 발이 저렸습니다. 귀리를 점심시간으로 바꾸고 음식을 먹기 90분 전에 아연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주 만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해변을 걸을 때 발밑의 모래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시간 조절의 힘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입니다. 유제품의 칼슘은 장내벽에 같은 흡수 통로를 두고 아연과 직접 경쟁합니다. 몸이 칼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칼슘이 항상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유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거나 근처에서 요구르트를 드시면 칼슘이 그 통로를 넘쳐 흐르며 아연을 밀어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의사가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우유를 권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경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은 완전히 저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칼슘 아연 경쟁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망견자실해 하셨습니다. 반년을 낭비했다고 느끼셨습니다. 점심 이후까지 유제품을 먹지 않는 90분 금식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발가락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70% 해결되었습니다. 이 3가지 방해 요소인 커피, 통곡물, 유제품은 아연 흡수를 막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입니다. 아연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깨끗한 시간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식사 90분 전에 말입니다. 위장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음식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아연만 드셔야 합니다.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장내 효소가 준비되고 흡수 통로가 활짝 열려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지키시면 아연이 신경으로 쏟아져 들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연 흡수를 막고 있는 3가지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완벽한 90분 시간대에 아연을 복용하더라도 이 3가지 흔한 음식들이 신경에 도달하는 아연의 힘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커피를 마셨습니까? 우유를 마셨습니까? 통곡물 빵을 드셨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용한 모든 아연 보충제를 낭비해 왔습니다.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살인자는 칼슘입니다. 칼슘과 아연은 장 속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들은 같은 흡수 경로, 즉 혈류로 들어가는 같은 문을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있으면 그 문을 가득 채우고 아연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콘서트 홀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100명의 덩치 큰 사람들이 먼저 몰려간다면 그 뒤에 작은 사람들은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연 근처에서 칼슘을 섭취할 때 소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제품이 가장 나쁜 범인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러한 음식들은 엄청난 양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마신다면 그 아연 알약을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흡수율이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이 실수가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셔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아침 루틴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아연을 복용한 직후 밀크티를 마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비극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살인자는 피트산입니다. 이 물질은 통곡물, 콩, 견과류, 씨앗에서 발견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음식이지 않느냐고요. 네, 여러 면에서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아연의 가장 큰 적입니다. 피트산은 자석처럼 아연에 달라붙습니다. 아연 분자를 감싸서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아연은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하여 혈류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통곡물 빵, 현미, 오트밀, 이러한 아침 식사 주식들이 신경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침 5글씨에 오트밀을 먹고 8시 30분에 아연을 복용한다면 여전히 위험 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피트산은 소화관에서 몇 시간 동안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식사 전 90분 시간대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이유입니다. 위장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하며 모든 방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살인자는 커피와 차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할 것을 압니다. 커피는 아침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탄닌과 폴리페놀이 피트산처럼 아연에 결합합니다. 몸이 거부하는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블랙 커피조차도 아연 흡수를 45-50% 감소시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10분 기다리십시오. 물 한 잔과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것을 먹기 전에 90분을 완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음식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90분 황금 시간대 동안 장은 준비되고 대기하며 아연을 갈망합니다. 경쟁자도 없고 방해물도 없고 적도 없기 때문에 흡수율이 급증합니다. 90분 후에는 평소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커피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아연은 이미 혈류로 흡수되어 말초, 신경으로 이동하며 즉시 회복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이 시간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시간 맞추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다른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계획한 아침 식사 시간 90분 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위산이 균형을 이루고 소화효소가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음식으로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소장의 흡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두 번째 단계, 아연 피콜리네이트 15mg을 복용하십시오. 아연 산화물이 아닙니다. 아연 황산염도 아닙니다. 아연 피콜리네이트입니다. 피콜리네이트 형태는 이 아침 시간에 열리는 특정 수송 단백질에 결합합니다. 정확히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네랄 결합을 분해할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 90분 동안 천천히 걸으시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조용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한 입만 먹어도 아연 흡수와 경쟁하는 효소가 촉발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크래커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정확히 9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진전을 파괴합니다. 아연을 복용한 후 최소 4시간 동안은 3가지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어 두십시오. 첫 번째, 모든 곡물 제품, 빵, 쌀, 오트밀. 이것들은 아연에 결합하는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곧바로 빼내버립니다. 두 번째, 유제품입니다. 칼슘이 아연과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직접 경쟁합니다. 세 번째, 커피나 홍차입니다. 탄닌 성분이 아연 운반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계란, 두부, 찐 채소, 생선이나 닭고기 소량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연 흡수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 최소 8주 동안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저림이 너무 심해져서 매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프라이팬이 뜨거운지 느낄 수 없어서 요리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단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신체적 장애보다 수치심이 그분의 정신을 더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아침 식사 90분 전에 아연 피콜리네이트 11mg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고 그 다음 아연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3주 만에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천질감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셨다고요. 7주째는 혼자서 요리를 하셨습니다. 12주째는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놀랍다고 말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내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적절한 시간에 신경에 아연을 전달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알람을 맞추세요. 오늘 약국에 가서 아연 피콜리네이트를 사십시오. 15mg입니다. 찬장을 확인하고 아침 식단에서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신경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영구적인 손상이 하루 더 쌓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따르는 매일은 몸이 신경 경로를 재건하고 손과 발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저는 18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댓글에 적절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저림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이 정보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감각을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아침 식사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듣고 싶습니다. 신경 건강에 대한 이 획기적인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손과 발의 따끔거림이나 저림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